이번엔 근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시. 근시안은 조절 휴지 상태에서 무한원방에서 나온 물점에서 평행 강선이 망막 중심화 앞쪽에 결상하는 눈이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절 휴지 상태에서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원방의 물점에서 나온 평행 강선이 망막 중심화의 앞쪽에 결상하는 눈.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물체 원점에서 나온 평행 강선이 각막이나 수정체에 의해서 굴절됐는데 그게 망막에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막 앞쪽에 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각막이나 수정체가 꺾어주는 힘이 일반 정시보다 조금 더 많이 빛을 모으기 때문에 더 앞에 맺힌다고도 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맺히는데 이 사람은 앞에 맺힌다는 것은 빛을 더 꺾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점에서 나왔을 때는 빛이 정시인 사람은 뒤쪽에 맺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더 빛을 꺾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시인 사람은, 이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 있는 물체에서 나온 게 망막에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인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조금 덜 보여, 이런 사람을 근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얼추 맞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가까이 있는 원점에서 나온 빛이 망막에 맺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있는 거에서 나온 평행 강선은 눈 앞에 맺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은 눈이에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근시는 말 그대로 멀리 있는 거에서 나온 빛이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망막 앞쪽에 맺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시안의 명시역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3디옵터의 근시이고 조절력이 5디옵터인 사람의 경우 명시역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면 3디옵터가 어떻게 보면 3디옵터만큼의 빛을 더 앞으로 맺힌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있을 때 망막에 빛을 맺히는 게 아니라 3디옵터에 해당하는 만큼 앞쪽에 맺히는 사람이 이제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3디옵터에 해당하는 초점에서 나온 빛은 망막에 맺힌다고 볼 수 있죠. 즉 빛을 더 앞에 맺히는 거니까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은 그냥 좀 쉽게 이해를 하면 그냥 정상적인 눈에 플러스 3디옵터짜리 렌즈를 눈앞에 대고 있는 사람이 이제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빛을 더 앞에 맺히니까 3디옵터에 해당하는 렌즈가 그냥 눈앞에 정시인 사람에 돼 있는 상태가 근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디옵터에 해당하는 초점거리, 3디옵터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3cm, 33cm에서 나온 빛은 망막에 맺는 거예요. 그래서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3cm에 있는 것까지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어느 만큼 당겼을 때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조절력도 앞에 플러스 렌즈를 더 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조절력이 5디옵터, 그럼 3디옵터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또 5디옵터 플러스 5디옵터만큼의 렌즈를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총 플러스 8디옵터만큼에 해당하는 렌즈를
정시인 사람이 눈앞에 대고 있는 효과랑 똑같겠죠. 최대로 조절력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 8디옵터에 해당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12.5cm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나온 빛은 망막에 맺을 수 있다. 어떻게? 최대한 조절력을 5디옵터를 다 써서 내가 3디옵터의 근시도 가지고 있고 내가 최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5디옵터인데 그 두 가지를 모두 합상했을 때 8디옵터에 해당하는 12.5cm까지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디옵터의 근시이고 조절력이 5디옵터의 사람의 경우 명시력이 33cm부터 12.5cm까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른 거를 같이 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2디옵터만큼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절력이 3디옵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2디옵터만큼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망막 위에 상이 맺는 게 아니라 망막 앞에 상을 맺는 거니까 앞에 플러스 2디옵터만큼의 렌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이 2디옵터 플러스 2디옵터에 해당하는 50cm까지 멀리 볼 수 있을 거고 조절력을 최대로 썼을 때 플러스 3디옵터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앞에 플러스 3디옵터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총 플러스 5디옵터에 해당하겠죠. 5디옵터에 해당하는 20cm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2디옵터에서 보는 50cm와 조절력 3디옵터를 최대한 다 썼을 때 기본 2디옵터에 더해진 5디옵터 이 20cm까지. 그러면 이 사람의 명시력은 눈앞 50cm부터 눈앞 20cm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근시가 2디옵터고 조절력이 1디옵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절을 하나도 안 썼을 때 2디옵터에 해당하는 50cm 그리고 조절력을 최대로 썼을 때 2디옵터랑 1디옵터에 해당하는 3디옵터에 해당하는 또 33cm. 그러면 이 사람은 눈앞 50cm부터 눈앞 33cm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근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절력, 그러니까 수정체를 두껍게 하는 힘 자체가 약한 사람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면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돋보기 안 쓰시는 분들은 물체를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냐면 명시력이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려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시야는 어떻게 교정을 해주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 앞에 상을 맺잖아요. 근시는 이렇게 지났을 때, 평행광선이 왔을 때 망막 앞에 상을 맺기 때문에 이 망막 앞에 상을 맺는 거를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산 렌즈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평행광선이 지나가면 빛이 조금 위로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발산 렌즈를 넣어서 조금 발산되게 해서 눈 망막에 이렇게 상이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야는 기본적으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2디옵터만큼의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눈 앞에
플러스 2디옵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에 마이너스 2디옵터에 해당하는 오목 렌즈를 있으면 이 두 개가 상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원점까지의 거리와 똑같은 초점 거리를 가진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 근시는 그 물체의 상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목 렌즈를 사용을 하고, 그 근시의 정도는 그 렌즈의 굴절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가 경도인 사람은 그 오목 렌즈의 굴절력이 마이너스 3디옵터보다 작은 값, 뭐 마이너스 2디옵터, 마이너스 1디옵터 이런 것들이 이제 경도 근시고, 중증도 근시는 렌즈 굴절력이 마이너스 3디옵터에서 마이너스 6디옵터까지, 그리고 고도 근시는 마이너스 6디옵터보다 큰 마이너스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시인 사람들이 나 시력이 마이너스 3이야 이런 사람은 마이너스 3디옵터에 해당하는 렌즈를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디옵터에 해당하는 렌즈 굴절력을 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시력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그 오목 렌즈가 굴절력이 큰 사람은 그만큼 내 눈의 근시도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정을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6디옵터짜리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는 눈이면 이 사람은 6디옵터만큼의 근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을 더 시력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근시안의 교정 교수를 보는 건데, 근시도가 1디옵터인 사람, 이 사람은 근시도가 1디옵터만큼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시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안 되죠. 그냥 1디옵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근시도가 1디옵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람은 1디옵터에 해당하는 그 1m 거리에서 나온 빛은 눈에 결상을 할 거고, 평행광선으로 들어오는 빛은 망막 앞쪽에 결상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1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도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눈 앞에, 그냥 정시인 사람 눈 앞에 플러스 1에 해당하는 볼록 렌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 1디옵터에 해당하는 오목 렌즈를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상쇄가 돼서 그냥 정상적인 정시를 가진 사람의 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근시도가, 이것도 지울게요, 4디옵터인 경우, 4디옵터에 해당하는 25cm, 요거는 그림이 잘못 나왔네요. 요거 센티미터로 바꿔주세요. 25cm에 해당하는 곳에서 나온 게 이제 망막에 맺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앞에 플러스 4디옵터에 해당하는 볼록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시인 사람이 앞에 플러스 4 렌즈를, 볼록 렌즈를 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눈을 교정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4디옵터를 오목 렌즈를 넣으면 두 개가 상쇄되면서 정시인 눈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근시도가 2디옵터인 사람의 눈으로 볼게요. 일단 무한대에 있는 물체의 물점에서 나온 평행 강선은 이렇게 망막 앞에 맺히겠죠. 왜냐면 근시도가 2디옵터인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이 조절을 해요. 추정체가 두꺼워져.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 플러스 2디옵터만큼의 볼록 렌즈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수정체가 볼록해지면 그 조절한 만큼의 렌즈가 더 앞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맺히던 것보다 더 앞에 맺힐 거예요, 상이.
그래서 2번처럼 조절을 해버리면 상이 원래 그 조절 휴지 상태보다 더 앞에 맺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교정을 해주려면 오목 렌즈를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2디옵터만큼의 근시도가 있는데 1디옵터만큼만 교정을 한다. 그러면 망막에는 맺지는 않지만 조금 더 원래 맺혔던 상보다는 망막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도수라도 안경을 쓰면 안 쓴 것보다는 상이 조금 더 선명해지긴 하죠. 하지만 정시처럼 완전히 선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눈 굴절 이상도에 맞는 렌즈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이제 빛이 망막에 맺혀서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시를 가진 사람을 정리하면, 근시를 가진 사람은 멀리 보면 망막 앞에 상을 맺기 때문에 상이 선명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수정체가 조절까지 해버리면 그만큼 상이 더 앞에 맺히기 때문에 더 선명하지 않겠죠. 기본 상태보다 더 안 선명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내 눈 굴절 이상도보다는 조금 약한 렌즈를 교정을 했다. 그러면 상이 조금은 뒤로 가겠죠. 하지만 망막에 맺힌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선명한 건 아니더라도 굴절을 안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의 근시도와 맞는 렌즈, 근시 오목 렌즈를 넣으면 상은 망막에 맺히면서 선명해진다. 이런 식으로 근시를 교정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2디옵터만큼의 근시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3디옵터의 오목 렌즈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은 오히려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 상을 맺는 거예요. 앞에 맺히던 거를 2디옵터만큼만 뒤로 당겨야 되는데 3디옵터만큼 당겨버린 거예요. 2디옵터만큼 당겼어야 되는데 3디옵터만큼 당겼으니까 이 1디옵터에 해당하는 만큼 더 뒤에 상을 맺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면 어떻게 하느냐, 눈이 수정체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뚱뚱해져요. 두꺼워져요. 그러면 1디옵터의 만큼 다시 망막으로 당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시인 사람을 과교정, 그러니까 교정을 조금 높게 해버리면 계속 우리가 이 수정체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교정 한 만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눈의 그 렌즈의 도수보다 더 높은 도수를 써버리면 선명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조절이 개입하면서 망막에 맺히게 하니까. 하지만 눈이 굉장히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면, 내 근시도에 맞는 렌즈를 쓰면 선명하게 보일 거고 조절을 쓰지도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일 건데, 내 근시도보다 낮은 도수가 들어가면 선명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시도보다 조금 더 높은 과교정된 오목 렌즈가 들어가면 조절이 개입해서 선명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눈이 굉장히 피곤해진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근시의 증상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시는 크게 단순 근시와 악성 근시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단순 근시는 학교 근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도 근시예요. 근시량 자체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세 정도부터 25세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초반까지는 눈이 조금씩은 나빠질 수 있어요. 근시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5세가 넘어가 버리면 근시가 진행되는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근시는 강도 근시까지는 진행되지 않고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작업을 조금 오래 한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책을 좀 많이 보고 가까이 보는 작업을 오래 해버리면 이렇게 단순 근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시는 우리가 병원에서 안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귀 쪽에 코누스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이렇게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조금 타원형이 이렇게 생기는 귀 쪽 코누스가 발견이 됩니다. 안저 사진을 찍으면. 그리고 요번에 악성 근시. 근데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굉장히 근시가 높은 거예요. 근시 정도가. 그래서 진행성 근시라고도 하고 5세에서 10세에 선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차 강도 근시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뭐 귀 쪽 코누스도 변성이 되고 망막이나 맥남막이 위축되고 공막이 확장되고 추자체가 변화하는 변성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저 사진만 보더라도 조금 더 치우쳐져 있고 조금 더 타원형으로 보이는 이렇게 안저 사진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근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축성 근시와 굴절성 근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이 있으면 이 앞에 맺힌다 했잖아요. 우리가 상이 근시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맺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앞에 굴절시키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힘이 너무 세요. 빛을 모으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앞쪽에 맺힌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요 힘은 정상적인데 이 안축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이런 경우에도 앞쪽에 맺히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축성 근시는 안강악계의 총 굴절력은 대체적으로 정상. 이게 무슨 말이냐? 각막, 수정체의 굴절력은 정상적이에요. 빛을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빛을 꺾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축장의 길이가 정상보다 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길이의 눈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하면 이렇게 망막이 맺혀야 되는데 이만큼 더 길어버리니까 더 망막 앞에 맺히는 게 되는 거죠. 이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은 정상인데, 그래서 이 축성 근시는 안감악계의 총 굴절력은 대체적으로 정상이나 안축장의 길이가 길어서 망막 앞에 맺히는 경우가 이 축성 근시고, 굉장히 높은 근시를 가진 사람, 강도 근시인 사람은 축성 근시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축장의 길이는 24mm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긴 사람이 이제 축성 근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mm만큼 더 길어질수록 3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축성 근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요번에는 굴절성 근시. 굴절성 근시는 안축장의 길이는 24mm로 정상이에요. 근데 눈의 굴절력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근시입니다. 요 각막과 수정체가 빛을 꺾는 힘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많이 빛을 꺾기 때문에 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막과 수정체의 망곡도가 커서 생기는 근시를 망곡성 근시라고 하고, 수정체나 굴절력이 증가돼서 근시로 되는 것을 굴절성 근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굴절성 근시는 크게 두 개로 나뉘겠죠. 각막, 수정체.
각막과 수정체가 가장 크게 굴절하는 두 매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막의 굴절력이 커서 근시가 생기는 것을 각막성 근시, 수정체의 근시 그 굴절력이 커서 생기는 것을 수정체 근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면 정시는 그냥 뭐 평행 강선이 망막에 맺히는 거예요. 근데 축성 근시는 뭐라 했어요? 안축장의 길이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긴 거예요. 이만큼.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굴절력을 똑같이 해도 이 앞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 렌즈로 사용을 해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맺히게 하는 게 이제 교정 원리고, 축성 근시는 이렇게 안축장이 길어서 앞에 맺히는 거다. 그리고 요번에 굴절 인상 근시는 이 안축장의 길이는 똑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랑. 하지만 이 각막과 수정체가 굴절력이 커서 더 앞에 맺히는 게 이제 굴절성 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오목 렌즈를 넣어서 뒤쪽으로 맺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 근시. 요거는 말 그대로 가짜 근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사람들한테 일어나느냐? 조절력이 비교적으로 강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굴절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보려면 수정체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져야 되는데, 수정체가 볼록해지려면 모양체근은 긴장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모양체근은 긴장하고 모양소대는 이완돼서 수정체가 이렇게 볼록해져야 되는데, 이 작업을 너무 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걸 너무 오래 보는 거예요. 책을 너무 오래 봤다든지, 혹은 뭐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다가 이제 멀리 보면 조절이 풀려야 되잖아요. 조절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 곳을 봐도 이 모양체근의 긴장 상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보면은 조절을 풀면서 망막에 맺히게 해야 되는데,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망막 앞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성 근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시인 사람은 이렇게 평행강선 오면 망막에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시인 사람이 가까이 보는 작업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근업 작업을 너무 오래 해버리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면은 굴절을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원래 이거에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멀리 보면은 조절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멀리 봤을 때 망막에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맺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조절이 풀리면서 수정체가 얇아져야 원래 상태, 조절 휴지 상태로 돼야 이렇게 망막에 맺히는데, 얘가 조절 상태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망막 앞쪽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근시인 사람이 아닌데 가짜 근시, 그러니까 근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보고 멀리 있는 게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눈이 나빠졌구나 생각을 해서 근시 렌즈, 그러니까 근시 안경을 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근시가 아닌데 근시가 있는 눈처럼 돼버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도수를 넣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정이 과하게 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 근시인 사람, 그러니까 정시인 사람, 원래는 정시인데 이렇게 가성 근시 때문에 안경을 맞춘 사람은 원래 이렇게 망막에 맺히는 눈인데 그 앞에 오목 렌즈를 대는 거잖아요. 오목 렌즈를 해버리니까 이 뒤쪽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선명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성 근시와 진짜 근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곳에서는 모양책은 긴장을 풀어주는 안약을 점안을 해줍니다. 그럼 모양체근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수정체가 조절 휴지 상태가 돼서 정확하게 도수가 나올 거고 굴절력이 나올 거예요. 내 눈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조절 마비제라고 하는 안약을 넣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성 근시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절이 개입되면 정확한 눈의 굴절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절 마비제를 점안을 해서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엔 부동시성 근시의 규정. 부동시는 말 그대로 좌우안의 근시도가 다른 상태.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러니까 뭐 오른쪽 왼쪽 눈이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눈이 있는데 오른쪽 눈은 8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도를 갖고 있고 왼쪽 눈은 뭐 1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만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양쪽이 다른 사람을 부동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굴절력이 크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8디옵터의 오목 렌즈를 쓸 거고 마이너스 1디옵터의 오목 렌즈를 왼쪽에 쓸 건데, 이 굴절력이 커질수록 상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8디옵터에 해당하는 거와 1디옵터에 해당하는 상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망막상의 크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럽고 상이 두 개로 보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안에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난 사람들은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로 교정을 하면 망막상 크기의 차가 조금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안에 굴절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가 상의 크기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